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AGI, 거대한 숲이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와 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박찬규입니다. 클로드와 제미나이의 창시자들이 말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지브리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거대한 숲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숲 속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 거대한 숲의 입구에서 우리는 두 분의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두 분의 만남을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의 만남에 비유할 정도로 세기의 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바로 AGI 이후의 날, 즉 AGI가 온 후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숲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엔스로픽의 CEO이신 다리오 아모데이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만드셨어요. 이분의 철학은 안전한 울타리처럼 AI의 안전성과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글 딥마인드의 CEO이신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이분은 제미나이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만드신 분이죠. 이분의 철학은 마치 별을 쫓는 모험처럼 과학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탐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참 흥미롭죠. 그렇다면 AGI, 즉 인공 일반지능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G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하는 작업, 즉 인지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벨상 수상자처럼 아주 넓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것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심지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숲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예언을 들어볼까요?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대표는 마치 덩굴이 급격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AGI의 등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머지않았다고 말하며 빠르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가 들려주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는 마치 웅장한 거목이 시간을 지나 성장하듯 2030년 이내에 AGI가 올 확률이 50% 정도라고 예측했어요. 아주 신중한 과학자조차도 10년 안에 확실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점은 작년에도 똑같은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변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장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루프 닫기, 즉 클로징 더 루프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첫째, AI가 코드를 직접 만들고요. 둘째, 다음 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요. 셋째, 이렇게 되면 인간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편집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럼 AGI가 가장 먼저 정복하게 될 들판은 어디일까요? 바로 코딩과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들은 정답이 아주 명확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인공지능이 엔지니어들의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규칙이 명확한 세상은 인공지능에게는 마치 가장 쉬운 놀이터와 같은 곳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분야가 코딩이나 수학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깊은 탐구가 필요한 숲, 바로 자연과학 분야인데요. 생물이나 물리 같은 분야는 반드시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답을 찾아내는 능력보다는 왜 그럴까? 하고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코딩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약한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의 숲은 아주 치열한 경쟁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픈 AI가 혼자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엔스로픽의 클로드처럼 여러 기업들이 함께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었어요. 구글이 코드레드를 선언한 이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마치 기술 발전의 비료가 되어 이 숲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숲에는 북극성을 쫓는 탐험가들처럼 돈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엔스로픽과 딥마인드의 리더들은 대부분 연구자 출신인데요.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즉 북극성은 수익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어려운 과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지능 그 자체를 완성하는 것을 향한 긴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인지 능력이 향상될수록, 즉 더 똑똑해질수록 돈을 버는 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엔스로픽의 매출은 0에서 시작해 1억 달러, 그리고 10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결국 똑똑한 인공지능 그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성장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성장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세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와 로봇공학 같은 부분은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뇌는 완성되어도 그 뇌가 담길 몸을 만드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성장을 기술적 사춘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제 막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앞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인간 수준의 성체, 즉 완전한 AGI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다소 혼란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실 창문 너머의 풍경을 잠시 바라볼까요?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 인공지능의 변화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거대하게 변하는 숲속에서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변화를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숲의 새로운 정령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AGI가 가져올 경제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위험,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의 거대한 존재처럼 다가올 충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다리오 대표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숲이 책상을 덮는 속도, 즉 변화의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초급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 업무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 변화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갔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변화는 우리가 적응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을의 게시판을 보면 채용 공고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업률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신입이나 주니어 레벨을 찾는 기업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외부 채용보다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언제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노동의 총량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데미스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저 과거에 일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사다리를 힘들게 오르기보다는 마치 마법의 등을 타는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인턴십이나 긴 경력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도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여러 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어서 단숨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데미스 대표는 숲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AGI가 도입되면 생산성과 즉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풍요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이 넘쳐나는 풍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넘쳐나는 열매들을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이 열매를 나눌 우리의 제도나 사회적인 합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수호신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다리오 대표의 에세이처럼 우리는 지금 자애로운 기계, 즉 우리를 돕는 기계가 될지 아니면 파멸을 가져올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이 우리를 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지혜의 숲을 건너는 법이라는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위기입니다. 화이트 칼라 업무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기회입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경력을 한 단계 뛰어넘는 도약을 시도하세요. 셋째, 과제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변화의 숲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부에서는 과학의 혁명 속에서 숲을 지키는 교육의 역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시대가 가져올 인류의 새로운 이상향, 즉 유토피아를 향해 교육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는 인공지능을 우주를 이해하는 궁극의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비전은 인공지능이 과학을 위한 가장 뛰어난 도구가 되어서 인류가 직면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질병을 치료하고 심각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 같은 일들이죠. 마치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열쇠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생명을 구하는 확실한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알파폴드인데요. 이 인공지능은 무려 50년 동안 과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 분야에서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발전이었죠.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서야 할 거대한 필터가 있습니다. 바로 페르미 역설인데요. 이것은 우주에는 수많은 외계 문명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역설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경우, 다른 하나는 기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류의 선택은 분명하겠죠?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AGI 시대가 오면 우리는 호기심과 창조력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술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탐구하는 활동들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인류는 우주를 탐험하고 지식을 넓히는 등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능력의 확장입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죠.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통해 나의 능력을 정말 크게 확장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그저 도구가 아닌 나와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답은 인공지능이, 질문은 인간이라는 원칙입니다. 과학적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훌륭한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는 능력에 있어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 있지만 무엇을 물어볼지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과 시민적 소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는 오용되거나 특정 정보에 치우치거나 심지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변화의 바람을 타는 적응력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 5년 안에 직업의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마음 근육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제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안내해주고 기술이 줄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들을 전수해주는 인생의 멘토가 되는 거죠. 마치 기술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인류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나 놀라운 독창성을 발휘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집중력, 그리고 서로 돕는 협력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써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미래 시나리오를 위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숲으로 용감하게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된 참고 자료와 추천 도서, 그리고 최신 LLM 실습 가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